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금속 소화기를 전기차 충전소에 비치해 마치 전기차 화재전용 소화기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인근 농장들의 정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이 병원 측과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해 예고됐던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노조는 임금 2.5% 인상 등 안건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올해 늦더위로 사과도 착색 불량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상품성을 책임지는 착색 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신품종인 컬러풀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높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에서 불이 날 경우 질식포를 덮고 배터리를 물에 담그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시설관리공단이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 시 사용하라며 소화기를 비치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소화기가 없는데 도대체 이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일까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재빨리 차 주변에 차단막을 치고 질식소와 덮개로 덮은 뒤 물을 채웁니다. 최근 원주 소방서에서 실시됐던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입니다.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경우 효율적으로 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주에 전기차 화재 시 사용한다는 소화기가 등장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차 화재 진압용 금속 소화기를 배치했다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말하는 금속 소화기는 올해 소방청에서 인증한 D급 소화기로 주로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칼륨 등의 금속 재료를 가공하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최근에 금속 소화기, 그러니까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소화기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국내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고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없습니다. 소방청도 금속 소화기의 오인 사용을 막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내 문구에도 전기차 화재 시 사용하라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D급 소화기, 그러니까 금속 소화기는 리튬 전지 화재 진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5대의 금속 소화기를 전기차 충전소에 배치했으며 내년에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증 안 된 거를 이렇게 사용해도 무관한 건가요? 서울에 구에서 한다고 해서 기만하고.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전용으로 인증도 받지 않은 소화기를 배치하면서 혈세 낭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자칫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경솔한 행정이 자칫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방역당국이 폐사한 닭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780마리의 닭과 오리에 대해 선제적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AI 발생 농가 반경 10km 내에 200여 곳의 가금류 농장에 대해 예찰과 정밀 검사를 긴급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은 병원 측과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해 오는 31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대의원 회의에서 올해 임금 단체 협약에 관한 잠정 합의 표결을 진행해 임금 2.5% 인상 등 안건에 대해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1일 조합원 설명회 이후 4일부터 6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늦더위 때문에 사과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맘때면 사과 수확이 한창일 때지만 무더위의 영향으로 색이 붉게 익는 착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확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착색 불량이 잦아지는 가운데 신품종 컬러풀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쭉하게 뻗은 나무 곳곳에 큼지막하게 자란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일명 부사라 불리는 만생종 후지 사과입니다. 그런데 나무 곳곳을 살펴봐도 빨간 사과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품종인 부사입니다. 예년과 같으면 빨갛게 무르익어 한창 수확할 때지만 붉은 사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9월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사과 착색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야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활성화돼 착색이 잘 이뤄지지만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이런 작용을 막은 겁니다. 일교차가 좀 심해져서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야 착색도 좋아지고 당도도 올라가는데 올해는 9월까지도 열대야도 심하고 더위가 너무 많이 지속되는 바람에 착색하는 게 2주, 3주 정도 많이 늦춰졌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수확 시기가 최근 들어 착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대안으로 신품종인 컬러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색을 의미하는 컬러와 사과를 뜻하는 애플의 합성어인 컬러풀은 붉은색 사과인 양광과 천추를 교배해 만든 품종입니다. 다른 사과에 비해 겉껍질이 매끄럽고 색이 붉어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당도와 산도 모두 높아 새콤달콤한 맛이 뛰어납니다. 컬러풀은 무엇보다도 기존에 나와 있는 품종 대비해서 그 빨간색으로 착색을 훨씬 더 유리하게 잘 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홍천군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영귀미면 일대에 컬러풀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올해 재배 면적을 3헥타르까지 늘렸는데 앞으로 시장 반응을 살핀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빨간 사과 보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컬러풀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렇게 신품종은 나왔지만 아직도 기록적인 무더위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농가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매해 열리던 축제까지 취소됐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의 한 사과 농가. 축구장 약 2개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대부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과가 갈라져 있고 일부는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열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열과는 고온으로 약해진 사과에 물이 들어가 팽창해 사과가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농사를 한 5, 6년 졌는데 이런 피해는 처음 있었어요. 지금 기후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과도 적응을 못 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피해를 주고. 이런 사과는 금방 썩는 데다 단맛도 떨어져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해당 농가의 경우 재배하는 사과의 약 65%에서 열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 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2.7배 많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사과가 열과가 되기 시작하고 또 낙과되고 먹어보면 퍽퍽하고 이렇게 돼서 야 이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열과 현상에 따른 피해는 예산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예산 지역 전체 사과 농가의 약 30%에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예산 황토사과 축제도 개막을 5일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폭염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매해 폭염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 보장 내용과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께서 우리 농사꾼들이 농사를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게끔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면 충남농업기술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에 강하고 지역에 알맞은 종자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배 적지를 온도가 낮은 곳으로 옮기는 등 고온에 적합한 새로운 재배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차광막 설치와 수시로 물을 뿌리는 방법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진다든지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공유하는 의식의 공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죠. 문화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의 열풍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 대중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영화와 드라마를 보자면 우선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 프로의 반전, 등장인물들의 개성 있는 캐릭터, 사회적 이슈를 다룬 소재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뛰어난 연출력과 영상미의 음악까지 높은 수준의 제작 역량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글로벌 OTT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작품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만난 한 외국 출신 귀화인은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는 따뜻함과 이타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알파고 시나시 씨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회에 아직 딱딱해지지 않은 이타적인 따뜻함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인은 한국인 특유의 정을 꼽았습니다. 가족 간의 정, 친구 간의 정, 동료 간의 정. 이런 정 문화가 한국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점차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정과 따뜻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는 이타정신, 이것이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원동력이라고 하니 이를 더 가꾸고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절실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원주시가 지난 주말 펼쳐진 제2회 원주 만두축제에 5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 원주 만두축제는 김치만두 빨리 먹기와 빚기 대회, 만두왕 빅쇼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지난 25일부터 3일 동안 원주시 문화의 거리와 중앙시장 인근에서 펼쳐졌습니다. 원주시는 인체 체온 감지식 무인 인원 계수기를 축제장 진입로에 설치해 일방향 통행량을 측정했으며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방문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오전 11시 22분쯤 정선군 사부급의 한 석회석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9세 A씨와 32세 B씨가 30여 분 만에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2톤 이상 무게의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해 철거후 옮기는 과정에서 구조물 아래 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5분쯤 동해시 묵호동 어달 인근 갯바위에서 3톤급 어선 한 척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과 특수구조대를 투입해 사고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을 구조했는데요. 해경은 좌초된 어선도 육상으로 인양할 예정입니다.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다음 달 6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 정책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인데요. 이번 엑스포에서는 정부 부처관, 시도교육청 전시관 등이 운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